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 여성분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60대 초반, 결혼 30년 차에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더 큰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가장 힘든 순간, 평생을 함께한 남편이 등을 돌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지금 그 남편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비가 내리던 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병원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진하게 배어 있었고 진료실 문 앞에서 한 여성이 한참을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뭔가 돌이킬 수 없는 말을 듣게 될 것 같았어요. 그녀의 이름은 김순자 씨, 당시 61세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방암으로 확진되었고 림프절로 전이된 상태입니다. 수술과 항암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 순간 순자 씨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남편의 얼굴이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어요. 젊은 시절 우리 부부는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서로만 의지하며 살았죠. 이 사람은 분명 내 손을 잡아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병원 검사 결과 나왔어. 집에서 얘기할게. 응, 알았어. 남편의 목소리는 너무나 무심했습니다. 마치 저녁 메뉴를 묻는 것처럼. 그날 저녁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순자 씨는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유방암이래. 이기예요. 수술하고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한대. 남편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순자 씨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나라고 했어요.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미안해. 근데 솔직히 말하면 나는 병원 냄새만 맡아도 속이 메스꺼워. 간병하는 건 나는 자신이 없어. 그날부터 남편은 점점 더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주말에는 골프를 핑계로 집을 비웠고 순자 씨와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피했습니다.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2주 후였습니다. 병원에서 수술 동의서를 받았을 때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보호자분은요? 일이 있대요. 사실 순자 씨는 남편에게 부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거절당하는 게 더 무서웠으니까요. 수술은 4시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병실에는 친언니가 와 있었습니다. 남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언니. 언니는 입술을 깨물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화 안 받더라.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 있잖아. 퇴원하는 날 남편이 차를 몰고 왔습니다. 하지만 병실까지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로비에서 기다린다는 문자만 보냈을 뿐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빨간 신호등에 차가 멈춰 섰을 때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왜요? 당신 병 간호하면서 살 자신이 없어. 미안하지만 난 이렇게는 못 살겠어. 우리 둘 다 불행해질 거야. 순자 씨는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하죠. 근데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나한테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그날부터 같은 집에 살면서도 남처럼 지냈습니다.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항암 주사를 맞고 돌아온 날 구토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 토하는 순자 씨를 남편은 문틈으로 한번 보고는 다시 방문을 닫았습니다. 그때부터 제 싸움은 병이 아니라 외로움이었습니다. 병은 약으로 치료할 수 있었지만 버림받은 상처는 어떤 약으로도 치료할 수 없었어요. 6개월 동안 항암 치료가 계속되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베개에 머리카락이 가득했습니다.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눈썹도 속눈썹도 없는 창백한 얼굴. 이혼 절차는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에 사인할 때 남편이 말했습니다. 재산은 반반 나누자. 그리고 건강 챙기고. 순자 씨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에게 해줄 말이 없었으니까요. 이혼 후 순자 씨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30년을 살던 집을 나오는 건 서러웠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외면당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병원 복도를 혼자 걷는 꿈, 남편이 등을 돌리고 떠나는 꿈, 혼자 쓰러져 있는데 아무도 구해주지 않는 꿈. 아침에 눈을 뜨면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2년째에 접어들면서 순자 씨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슬퍼하고 있을까? 누가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준 것도 아닌데.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오늘은 울지 말자. 한 번만이라도. 그날부터 작은 목표들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30분 산책하기, 한 끼는 제대로 먹기, 친구에게 먼저 연락하기.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정말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순자 씨는 심리 상담도 받기 시작했습니다. 상담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암에 걸린 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리고 남편이 떠난 것도 당신 탓이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의 선택이었을 뿐이에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자신을 탓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3년째 몸의 흉터가 조금씩 아물면서 마음의 상처도 서서히 굳어졌습니다. 정기 검사에서 이상 없음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 이겨내셨어요. 정기 검진만 꾸준히 받으시면 됩니다. 그 말을 듣고 병원 밖으로 나왔을 때 하늘이 유난히 파랗게 느껴졌습니다. 이 시기 순자 씨는 유방암 환우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척 망설여졌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게 두려웠으니까요. 하지만 모임에 나가보니 자신보다 더 힘든 상황에서도 웃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언니는 3자녀를 키우면서 혼자 투병했고, 한 동생은 40대에 암 진단을 받았지만 지금은 아들의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끼리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순자 씨도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이혼하자고 했을 때 정말 죽고 싶었어요. 병보다 그게 더 아팠어요. 그러자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언니가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랬어.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떠난 사람들은 애초에 내 사람이 아니었던 거야. 진짜 내 사람은 끝까지 남아있더라고. 돌아보니 정말 끝까지 곁에 남아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언니, 동창 친구들, 동네 친구들. 그들은 가장 힘들 때 곁에 있어줬습니다. 병문안을 왔고 밥을 해다 줬고 그냥 옆에서 말없이 있어줬습니다. 4년째 순자 씨는 작은 북카페를 열었습니다. 암 투병 중에 책이 큰 위로가 되었거든요. 제 카페는 작지만 따뜻합니다. 카페 벽에는 이런 문구를 걸어두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손님들이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병을 통해 저는 제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증명했죠. 어느 날 낯선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나야. 괜찮니? 치료는 끝났니? 그 문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화가 나야 하는데, 서운해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반가운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순자 씨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문자를 지우지도 못했습니다. 하루에 몇 번씩 그 메시지를 열어봤습니다. 일주일 후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받을까 말까. 손이 떨렸습니다. 결국 받지 못했습니다. 또 일주일 후 집 앞 건물에서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하자. 거절해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입에서는 그래요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카페에 마주 앉았습니다. 그는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머리에 흰머리가 늘었고 주름도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잘 지냈어요. 제발도 없고요. 남편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망설이더니 말을 꺼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너무 겁쟁이였어. 당신이 아플 때 옆에 있어줘야 했는데 나는 도망쳤어. 매일 후회하면서 살았어.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순자 씨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으니까요. 행복했던 날들도 분명 있었으니까요. 혼자 사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 밥 먹을 때도 잠들 때도 당신 생각이 났어. 당신이 없는 집은 너무 텅 비어 있더라.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순자 씨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리웠던 게 사실이었으니까요. 지금 와서 그런 말을 하면 어떡해요? 내가 정말 힘들 때 당신은 어디 있었어요? 내가 화장실 바닥에서 토하고 있을 때 당신은 문을 닫았잖아요. 알아. 다 내 잘못이야. 변명할 생각 없어. 그냥 한 번만 기회를 줘. 이번엔 다를 거야. 진짜 달라질 수 있어. 순자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커피잔을 들었다 놨다 반복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그 말만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로 그 사람은 계속 연락을 해왔습니다. 문자도 전화도, 가끔은 카페 앞을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들어오지는 않지만 유리창 너머로 바라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얼마 전에는 꽃다발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순자 씨가 좋아하던 노란 장미였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 당신이 내 인생의 전부였어. 순자 씨는 그 꽃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절하지도 못했습니다. 고마워요. 근데 지금은 혼란스러워요. 그는 꽃을 카페 문 앞에 놓고 갔습니다. 환우 모임 친구들에게 이 얘기를 했을 때 의견이 갈렸습니다. 어떤 언니는 말했습니다. 절대 안 돼. 그 사람 한번 도망간 사람이야. 또 힘들면 또 도망갈 거야. 하지만 다른 언니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어.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 번쯤은 기회를 줘도 되지 않을까? 친구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결정할 일이지만 나는 내가 또 다칠까봐 걱정돼.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다 봤잖아. 언니는 현실적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지가 중요해.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다면 다시 시작해볼 수도 있지. 근데 마음 한구석에 계속 원망이 남아있다면 그건 둘 다 불행해지는 길이야. 어젯밤 그 사람이 보낸 긴 편지를 받았습니다. 손으로 직접 쓴 편지였습니다. 편지에는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수술실에 들어갈 때 나도 밖에서 기도했어. 제발 무사하기를, 제발 살아나오기를. 근데 정작 당신이 나왔을 때 나는 겁이 나서 도망쳤어. 당신의 고통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어. 비겁했어. 매일 후회했어. 새벽마다 깨서 당신 생각을 했어. 지금 당신은 아프지 않을까? 혼자서 잘 지내고 있을까? 4년을 혼자 살면서 깨달았어.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당신 없는 삶이 얼마나 텅 빈 것인지.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면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이번엔 당신을 지킬게.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진짜로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과 함께 하고 싶어. 그 편지를 읽으며 순자 씨는 울었습니다. 화가 나서 울었는지 그리워서 울었는지
혼란스러워서 울었는지 자신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침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진짜 어떻게 하고 싶은 걸까? 용서하고 싶은 걸까? 아니면 그냥 외로워서 그 사람을 받아들이려는 걸까? 진짜 사랑이 남아있는 걸까? 아니면 30년이라는 시간이 아까워서 놓지 못하는 걸까? 누군가 그러더군요. 암투병은 삶을 빼앗아가는 병이 아니라 진짜 나를 만나는 시간이라고. 이제야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압니다. 병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질문이 생겼습니다. 혼자서도 살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다면 그게 나약함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용기일까요? 다만 한 가지는 압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이번에는 자신을 잃지 않을 거라는 것을. 혼자서도 살 수 있다는 걸 증명했으니까. 이제는 누구와 함께하든 자신이 중심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용서는 약함일까요? 용기일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면 더 큰 감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